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열한 선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두 KT가 3위 LG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소영준과 임찬규의 선발 맞대결도 궁금한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현재 5회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G가 1회 초에 먼저 2점을 선취 득점했고요. 4회 초 KT가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5회 말 현재 2대1로 LG가 한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KT를 한 경기 차로 바짝 추격 중인 3연승의 삼성은 SSG를 만났습니다. 자, 과연 4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3회 말에 삼성의 박승규의 적시타로 한 점 먼저 선취를 했고요. 최지훈이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6회 초 현재 1대1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3위 LG와의 격차를 한 경기 차로 좁힌 4위 기아는 왕앤청 선발의 한화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연패 탈출 시급한 상황인데요. 기아의 마운드에는 내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선취 득점의 주인공은 한화였습니다. 왕앤청 선발의 한화 먼저 1점을 선취했는데요. 하지만 4회 초 기아가 석점으로 경기 역전시키면서 5회 초 현재 점수는 3대1입니다. 자, 이어서 5위 두산의 경기를 보도록 하죠. NC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는데요. 이 경기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5회 말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NC가 1회와 2회 모두 2점과 1점, 3점 먼저 득점을 했고요. 두산이 5회 초 한 점 추격하면서 5회 말 현재 3대1로 점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움 대 롯데의 경기 보도록 하죠. 비슬리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요. 롯데 에이스 비슬리,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1회 초에 2점을 먼저 점수를 내줬는데요. 5회 초 5점을 추가로 내면서 비기닝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5회 말 현재 키움이 7대0으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늦춰졌던 프로야구 KBO 리그 경기 시작 시간이 오는 25일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31일까지는 평일 경기가 오후 6시 30분, 토, 일요일 경기가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도메네크 토렌트 감독이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공개 채용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KBS 취재를 통해 전해진 가운데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9월과 10월에 축구대표팀 친선 경기 개최 장소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24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고 9월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합니다. 10월 2일에는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하고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합니다. 스페인 축구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현지에서도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이강인은 우승을 향한 강한 야망과 열정을 안고 이곳에 왔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배구연맹이 2026-2027 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는 10월 31일 개막해 내년 4월 2일 마무리되고 개막전은 10월 31일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 여자부는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가 맞붙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함께 해야 하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만 함께하고 있고 박재민 씨가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일정 때문에 저희가 결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각을 하는 경우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있습니다. 예. 예, 뭔가 이제 응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쪼록 지금 달려오는 중간에 라디오를 안 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서 깜짝 혼날게 놀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팀 이야기부터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재민 의원 잘 걸렸네요. 이거 대표팀 얘기하면 기분도 안 좋아질 텐데 한번 제대로 한번 응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녀 대표팀 모두 한 경기도 못 이겼습니다. 네,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 아리아케아니나에서 열렸던 한일 평가전. 남자 여자 대표팀 각각 2경기씩 일본과 치렀었는데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채 4전 전패로 한일전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뭐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평가전이 열리는 기간이 일본 현지였고 그리고 광복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네, 특히나 뭐 여자 농구 대표팀은 뭐 한 점 차로 아쉽게 또 패하는 경기도 있었고 비교적 선전했습니다만 남자 농구 대표팀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주스 감독이 현재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틀 연속 대패했습니다. 네, 첫날에 20점 차로 졌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역대 한일전 최다 점수 차인 29점 차로 졌거든요. 리드를 잡은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뭐 일본이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데 졸전을 거듭했고요. 사실 보시다가 뭐 채널 돌리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고 너무나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한일 간의 농구 격차가 벌어졌다. 일본이 역전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일본의 농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그런데 20점 차 그리고 그 다음 날 29점 차 대패. 그 내용 면에서도 완벽한 패배라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죠. 첫날은 뭐 루이 하치무라 그리고 카와무라 유키 두 NBA 리거가 나오면서 경기가 좀 압도적으로 흘러갔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하치무라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들 약간 좀 접전이 되지 않겠냐. 그래도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공수양면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무너지면서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패배였어요. 네. 일단은 뭐 연자 대표팀부터 경기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승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예측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현중 선수를 비롯해서 뭐 송교창, 최준용 등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정현 선수까지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차포떼고 나서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일본이 조시 호킨슨 뭐 그리고 또 하치무라, 카와무라 유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더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내용이 있었어야 됐는데 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즌에 겨우 신인 시즌을 보냈던 이 에디 다니엘 선수에게 많은 것을 또 맡기는 그런 장면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명확한 컨셉과 목표를 가지고 나왔을까 좀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네. 뭐 1차전 20점 차로 패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뭐 2차전은 조금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뭐 1차전 첫 단추를 잘못 깬 부분부터가 또 문제였습니다. 네. 1차전에 이제 뭐 소위 팬들이 말하는 농담처럼 얘기하는 전설의 일군이 드디어 일본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하치무라 선수 같은 경우는 여준석 선수가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현재 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신체적인 능력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가능할까 싶었는데 많이 실망스럽다는 평가예요. 그렇죠. 실망을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정말로 이현중 선수나 최지웅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높이에서 좀 약간 뭔가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뭐 6득점에 그쳤고 또 슈팅도 만족스럽지 못했고 또 공격도 계속 끊어지다 보니까 에이스라고 평가가 좀 애매한 그런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현일 위원 말대로 에디 다니엘 선수가 좀 더 하치무라 선수대로 전투적인 모습 보이면서 일본 현지에서도 다니엘 선수가 여러 번 이름이 오를 정도로 좀 좋은 활약 보였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그 루이 하치무라와 카와무라 유키는 다르긴 다르던가요?
네, 맞습니다. 뭐 NBA 리거일 뿐만 아니라 뭐 경기를 읽는 능력, 또 지배하는 능력도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하치무라는 1차전에서 23분 40초만 뛰고도 양팀 최다인 22점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또 다른 리거인 카와무라도 12득점 6어시스트. 그리고 조시 호킨슨, 이 선수는 하윤기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골밑을 뭐 거의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는데 18득점에 리바운드 14개. 자, 이렇게 완전히 상대 이름값에도 밀렸고 또 이 선수들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한국은 대패를 떠안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잘하는 지점이 외곽포에서 터져주면은 확실히 득점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외곽슛도 난조였어요. 그렇죠. 첫 경기 전반전부터 외곽 난조에 시달렸는데 3점 10개를 시도해서 단 한 개만 성공시키면서 일본 수비를 좀 흔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외곽 찬스를 만드는 움직임 자체가 좀 약간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나마 후반에는 조금 따라갈 수 있었지만 이 첫 경기부터 외곽슛 만드는 그런 패턴 자체가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경기를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2차전은 그 하치무라와 가와무라 둘 다 하치무라가 2차전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더 큰 점수를 줬을까요? 결국 뭐 기세에서 완전히 밀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팀을 다녀온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 소위 멘탈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벤치에 있을 때에도 지금 뭐 이정현, 이현중, 뭐 최준용, 송교창 선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었는데 결국 1차전 완패 그리고 2차전 하치무라 선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우리의 전력이 100%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전력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게임 플랜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주스 감독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서 이제 외국인 감독을 모셔왔는데 지금 부임해서 딱 한 번 이겼어요. 네, 맞습니다. 6번의 경기 중 1승 5패. 그것도 그 1승도 홈에서 치는 일본전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선수들의 임기응변이 더 빛났던 후반전이었거든요. 뭐 심지어 대만에게는 또 20점 차 가까이 앞서다가 무너진 경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바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이후에 지금 2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선수들이 좀 손발을 맞추지 않았을까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일전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비적인 면에서는 더 퇴보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무너졌는데 문제는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나아진 면도 없고 기대할 만한 부분도 없고 또 게다가 최근에는 이 마주스 감독의 리더십적인 부분까지도 약간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갑자기 나왔죠. 밑에 됐었나 봐요. 그 이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마주스 감독과 협회 간의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저희끼리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의 전력과 전략의 부재가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주스 감독이 실제로 지금 한계점에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인 건지 뭐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제 좋은 결과 나타나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보통 아마 이제 똑같은 의심을 벤투 감독 때 했던 것 같아요. 축구로 대비해 보자면.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비판 지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벤투 감독은 지향점은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지향점이 맞나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지금 마주스 감독에 대한 논쟁은 지향점을 모르겠다라는 지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언론에 아무것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팀 감독은 처음인 것. 저도 20년 가까이 취재를 해왔지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대표팀 감독도 처음이고 그 지향점도 모르겠고 또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주스 감독이 우리 팀에게 입히려는 그 농구 자체가 과연 아시아 선수들에게 맞는 것인가조차도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좀 의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곧 8월 말에 열릴 피바 윈도우 4에서 레바논과 사우디전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이 아시안 게임도 사실 기대를 접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구 월드컵 예선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9월부터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아시안 게임이 9월 10일에 카자흐스탄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그 다음 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저녁 7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잡혀 있는데 4일 동안 3경기를 펼치는 마지막 상대가 일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부터 단계를 잘 밟아야 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또 서서히 지금 관심이 줄고 있는데 이거 진짜 뭐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안 게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마지막 상대가 일본이고 또 4일 동안 3경기를 펼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악재만 계속 가득하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솔직하게 그 이현중 선수, 그 이제 주축 이번에 빠졌던 대표팀의 선수들, 뭐 송교창, 최준용 등등이 아시안 게임 등에 복귀를 한다면은 나아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래도 일단 승부욕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니까 이현중 선수나 최준용 선수가 있을 때의 벤치 분위기와 없을 때의 ben치 분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가 온다면은 그래도 그 이상의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부재긴 했습니다. 정말 보컬 리더도 빠졌고, 그다음에 뭐 멘탈 리더도 빠졌고, 가장 파이팅 넘치는 역할을 해줬던 주축 선수들이 빠졌던 것은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좋은 감독이 있을 때거든요. 좋은 감독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역량을 이끌어냈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모습이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게, 글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약이 돼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차포가 다 떼졌을 때는 이런 선수들이 어떤 역량이 나오는구나를 좀 여실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술을 좀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 대표팀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여자 대표팀도 역시 선수들이 빠진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발목 수술 부상으로. 이후 재활 중이고 또 박지현 선수는 WNBA 일정 때문에 이번 평가전 11명만 나왔습니다. 1차전 같은 경우는 그 부담감 때문인지 59대 77도 다 완패를 당했고 2차전 때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일본을 잘 몰아붙였는데 0.2초 전에 다나카 코코로 선수에게 통안의 3점 슛을 맞고 정말 영화처럼 지고 말았습니다. 네. 아쉬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자 대표팀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차전에 잘 되지 않았던 볼의 흐름 자체도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또 공격의 전술도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활용을 하고 또 패스 횟수를 줄이면서 활동량 위주의 공격을 가져갔습니다. 뭐 요즘 농구 추세이기도 한데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여자 대표팀이 훨씬 더 나은 면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무기가 훨씬 적었지만 또 이 파울을 불사하면서까지 굉장히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몸싸움 능력도 좋았습니다. 박지수, 박지현 선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2차전 정말 아쉽게 말씀대로 그림같이 지긴 했지만 훨씬 더 긍정적이었고 네네. 또 밝은 면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과정이 좋았죠. 물론 2패긴 합니다만 아시안 게임에서 또다시 일본을 만날 거란 말이죠. 그래도 희망을 바라봄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박지수 선수가 그때는 좀 출전 가능성이 좀 조금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고 뭐 두 선수가 못 뛴다 그래도 이미 한번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원정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구인들이 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봤냐 물어봤을 때 되게 촌스러웠다 말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일방적인 응원을 당하는 그런 원정팀 신세를 겪어본 적이 우리 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차전은 약간 좀 위축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2차전은 잘했으니까 이 예방주사를 맞은 만큼 이 아시안게임에서는 조금 더 몸이 풀려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자 농구 대표팀도 아시안 게임 전에 월드컵 일정이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농구 월드컵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체코와 원정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 우선은 뭐 박지수 선수가 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바로 직전에 또 월드컵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존재감이 더 확실해진 이현중 선수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드디어 이윽고 기어이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에 저 촬영이 좀 늦게 끝나서 제가
늦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심심한 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교묘하게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저 먼저 모르셨죠? 아니 저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다 찍혔어요. 이런. 네. 제가 아무리 카메라 막아주고 켜주시군요. 싶어도 네, 막을 네, 수가 네.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네, 오랜만에 모자도 벗고. 네. 네, 그러니까 셔츠도 입고 왔습니다. 진짜 배우 같은 네. 이 사람이 배우가 맞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일단 지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네. 박재민 씨 출연료는 아, 조희영과 네. 손대웅 기자님께 반반해서 드리는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케이. PD님하고 다 끄덕끄덕 계시죠? 네. 이게 합의가 됐군요. 네. 네. 그 사칙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 이현중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미니캠프 참가 일정 마무리될 시점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관련의 소식이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일단은 13일까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미니 캠프를 해줬고 네. 16일부터 이제 보스턴에서 20일까지 캠프를 진행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근황이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워낙 또 마이너한 캠프고 또 이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관심이 갖고 있고. 네. 미니 캠프가 이제 20일 날 끝나면은 곧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죠. 예. 끝나면 끝나자마자 계약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러면 가장 좋죠. 어. 시간을 두고 또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니 캠프 이후에 역시나 투웨이 계약이겠죠. 뭐 이그집이 10이나 9 계약은 아마도 이현중 선수가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네, 결국에는 뭐 투웨이 계약이 가장 좋은 그림인데 뭐 미니 캠프 끝나고 좀 시간을 두고 트레이닝 캠프 이전에 뭐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시점보다는 그 계약의 종류, 투웨이 계약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현중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현중 선수를 보고 버텼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미디어와 인터뷰를 가졌던 박지현 선수입니다. 한국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를 모아놓고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가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현중 선수를 보면서 버텼고 또 이현중 선수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그만큼 이제 이현중 선수의 이런 자세가 또 여러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박지현 선수 역시나 WNBA에서 누군가의 꿈이 될 정도로 그렇죠. 뭐 정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적응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NBA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요. 가장 이제 눈길을 모았던 그 화제였던 소식은 바로 웨스트브룩의 은퇴였습니다. 네. 네,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난 시즌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뛰면서 충분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한 2년 정도 더 뛰고 20시즌 채우지 않을까 했는데 이 웨스트브룩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NBA 데뷔한 지 18시즌이 지났고요. 워싱턴 위저즈, 뭐 웨스트브룩의 또 전 소속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크라멘토까지도 계약을 제안했습니다만 그렇죠. 웨스트브룩은 결국 더 많이 뛰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의 역할과 맞지 않아서 웨스트브룩은 미련 없이 은퇴를 선언했고요. 트리플 더블의 달인으로 불렸던 웨스트브룩의 이 NBA 커리어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네, 다들 은퇴라는 옵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여러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뭐 케빈 듀란트 오랫동안 이제 파트너로 활약했고 한때는 또 앙숙이기도 했던 듀란트도 뭐 나에게 영감을 준 선수라면서 마지막 찬사를 보냈고 뭐 니경과 같은 선수들은 이제 팟캐스트 할 시간이 왔다라고 이제 또 유쾌하게 인사를 했고요. 저는 솔직히 가장 궁금했던 반응이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네. 오랫동안 밥줄이었던 웨스트브룩 밥줄 삼아서 그렇죠. 말해왔던 그렇죠. 조현일 위원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웨스트브룩을 찬사하면서 끝냈거든요. 네, 마지막 가는 길까지 뭐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네. 많은 NBA 선수들이 왜 그러냐면 웨스트브룩 선수에 대해서 유독 이 온라인 매체나 온라인 이제 그 전문 지식인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빨리 은퇴하는 게 낫다. 지금 생산성이 떨어진다. 너무 뭐 독불장군이다. 근데 결국 지금 은퇴를 발표하자마자 사실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NBA 선수들은 물론 같은 사람이 비판했다가 또 찬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론을 보면서 뭐 드레이먼드 그린도 그런 얘기 했죠. 이게 너무 심하다. 웨스트브룩은 그 자체로도 전설이었다. 뭐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은퇴인 건 맞습니다. 네. 박재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그쵸.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뉴스가요. LA 레이커스가 프로 스포츠 사상 최고가에 팔렸다. 이 소식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1년 네, 만에. 무려 18조 원의 와. 프로 스포츠상 최고가로
이제 트럼프 사위 일가에 이제 매각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47년 동안 레이커스를 소유해왔던 레이커스와 거의 동일시됐다는 이 버스 가문이 남아있던 지분까지 다 처분하면서 구단에서 완전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제 버스 가문이 남은 지분 17.8%를 뭐 새로운 대주주인 조시 쿠슈너와 밥 아이거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네. 구단 가치가 18조 원이라니요. 이건 뭐 그 소위가 말하는 대기업 기사에서나 보는 숫자잖아요, 저희가. 근데 실제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게 네. 좀 신기한 거. 어쨌거나 지금 사업 모델이 참 좋기는 해요. 이 스포츠 구단에 대한 정말 큰 부자들의 러브콜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팬인 손대범 기자한테만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매각 결정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오로지 네. 이현중 선수 새 소속팀에 따라서 네. 제 팀을 바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좀 약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꼬리질문을 할 수 없는 완벽한 답변이었던 걸로 원천 차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의 거치도 NBA 팬들에게는 궁금한 사안 중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뭐 이대로라면 아마도 트레이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샴즈 기자의 보도와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NBA는 아직도 우리는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인 스티브 발머가 NBA 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구단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폭로하고 팔 경우에 NBA가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잘 덮으면서 이번 트레이드를 성사시킬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마드로자는 영입 경쟁도 눈길을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더마드로잔 역시나 뭐 워싱턴, 마이애미, 덴버의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웨스트브룩과 함께 세크라멘토에서 뛰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소속팀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애미 히트가 굉장히 간절하게 좀 드로잔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니콜라 요키치 이끄는 덴버 역시나 좀 전략 보강을 위해서 영입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NBA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조현일 위원이 좀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케빈 가넷 얼마 전에 또 한국 방문하기도 했었죠. 미네소타에서 등번호 21번이 내년 2월 결번됩니다. 네. 또 공교롭게도 상대는 또 다른 친정이 보스턴 셀틱스고요. 네. 그동안 미네소타 구단주와 관계가 좋지 못해서 미네소타에서 등번호를 거절했었는데 결국에는 화해를 했고 네. 친정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영구 결번.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예상됩니다. 케빈 가넷을 빼놓고 미네소타 NBA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아직도 영구 결번이 아니었구나 라는 게 조금 더 놀라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드디어 진짜 인정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스브룩은 몇 개 구단에서 영구 결명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늦지 않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KBS 98분 날씨. 다시 무더워진 날씨 속에 내일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과 전라도, 경북 서부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인데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